자, 관세 협상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자리할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관세라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시장은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시죠. 저희의 중심 협상 카드의 그 핵심 포인트였던 이 조선이요. 오늘 정말 강합니다. 네. 이게 세론성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 뭐 LNG를 많이 살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LNG 선이 되려 필요한 건가요? 미국 그렇죠. 쪽에서?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굉장히 집중받고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더 갈까요? 조선이? 네, 사실 이제 조선주들 뭐 2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좋은 뉴스 소식이 날라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주가가 흔들린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하기에는 뭐 나온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1,000억 달러 정도의 LNG를 이제 수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질 미국의 LNG 선에 대한 수주 소식은요. 아직까지 뉴스로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 속에서 지난 2분기 실적까지 나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 들려올 좋은 뉴스와 함께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스탁이 지나가긴 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조선주들이라든지 모두 다 주가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들 하루 이틀 조정 나올 때 매수하시면은 며칠 뒤에 항상 신고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 지금 당장에야 잡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를 나눴지만은 1,000억 달러의 LNG를 수주하겠다라는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은 미국에서 파이프로 수출하는 LNG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다 배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LNG 선의 수주와 건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대하던 수주가 하반기에 좀 들려올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LNG 선이 정말 많이 필요해지겠는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 종목들, 기업들 중심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지 좀 지켜보고 주가 측면에서 오버슈팅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오션은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중공업, 뭐 미포조선 여러 가지 조선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LNG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면 하나오션이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 실적에서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조선주 내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섹터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현 시장에서는 당연히 하나오션을 봐야 되고요. 그러한 이벤트성 뉴스들이 조금 사그러질 때는 삼성중공업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두 기업을 어떠한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FLNG 중심으로도 삼성중공업이 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기자재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관세 협상 타결되기 직전까지 다 기자재가 탄력 있게 올라왔었잖아요. 기자재는 사실 그 조선 대장주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가 기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쪽입니까? 사실 절대적인 제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익 레벨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익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선주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밸류에이션과 엮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기자재 쪽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뭐 피팅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 뭐 아니면 이제 본행제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부품 기자재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 말 이번 달 초경에 이제 저희 당사에 조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와 좀 방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사실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사실 엔진주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엔진과 HD현대마린엔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하고 엔진주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제 밸류에 대한 노출도 자체가 좀 적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자재 관련주 내에서는 저는 엔진 쪽을 선호한다라는 점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쪽을 언급하시는 출연자분들이 꽤 최근에 좀 생겨나고 있는데 밸류 노출이 적다라는 점에서 엔진 매력적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방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한화가 뭐가 있나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지주사, 본주까지 제일 많이 급등하고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네. 100만 원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터치했죠. 그 외에는 그렇다 할 정도로 강한 그 방산 종목은 없습니다. 이들 종목이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특징이 있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지주사의 실적을 혹은 지주사의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NAV로 평가해서 그것들을 다 합치는 네. 밸류에이션 방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당연히 지주사의 NAV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들 있죠. 네. 이 기업들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으로 받는 게 지주사의 매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주사의 실적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실적 수치를 저도 보고 왔지만은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현재 시점에서 지주사 내에서는 한화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30만 원까지도 보는데 혹시 차장님도 조금 더 열어두고 계세요? 네, 사실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상단일까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방산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맥시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맥시멈 마진과 예상되는 매출을 구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방산주들의 실적,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요, 마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단이 어디까지인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130만 원이다, 140만 원이다 이러한 1, 20만 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황제주에 대한 등급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권형 내에서 시장의 관심도는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끝 없이 그냥 정말 그들이 만드는 그 로켓처럼 네. 정말 잘 가네요. 자, 완성차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세 협상 일본하고 미국 타결했을 때는 일본 증시에서 도요타 급등하고 자동차주들이 붐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잠잠하죠? 네, 약간 이제 좀 불안한 조짐이 있긴 했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일본이 이제 첫 번째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도요타, 닛산, 뭐 혼다 이 네. 세 개의 기업이 일본 니케이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니케이도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뒤에 협상이 마무리됐었던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관세가 15%로 확정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동차 업종분들의 이익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제 과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보다야 관세의 영향력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 며칠 동안 관세 협상의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이미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동차 실적이 참 우려가 되네요. 남북 경협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기대감이 지금 생겨납니다. 네. 이게 남북경협 테마는 단기라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주가가 너무 세서요. 그렇죠. 트레이딩 접근 가능할까요? 우선 미국이 이렇게 계속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북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 쪽에서 좀 화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남북 경협 관련주들 당연히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아져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처럼의 이제 뭐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 정서도 사실은 뭐 제가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너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북한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접근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네. 이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 선택지다. 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두루두루 잘 커버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엔 저희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랜만에 좀 엇갈립니다. 삼전은 그 확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떨어지고 네. 근데 뭐 실적 안 좋고 저희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오히려 3% 반등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를 1,000억 원 넘게 다 지금 사거든요. 하이닉스 수급이 그렇다고 좋아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오늘 왜 오릅니까? 네, 오늘의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기업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 저도 이제 오전에 실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센을 크게 상회를 하지 않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모두 다 상당히 좋았었고요. 결국은 실적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해당 두 기업의 실적은 아마 클라우드와 AI 쪽에서 성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먼저 실적 발표를 한 GCP가 구글이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캐펙스에 대한 투자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너무 좋았으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좀 삼성전자가 힘을 잃는 거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한번 삼성전자와 외국인 지분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우리가 바닥에서 주가가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외국인의 지분율은 어제 기준자로 아마 50.7%, 6%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9%에서 56%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지분율 상단이 과거와 같이 55%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국내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국내 경제 체질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뭐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품단은 어떻게 좀 대응할까 고민이 되는데 차장님 말씀처럼 뭐 엔비디아의 그 훈풍으로 하이닉스가 오늘 오른 거라면 당연히 삼성형 파운드리보다는 하이닉스형 HBM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소부장들 참 투자 전략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제 파운드리 쪽 수주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어제 미국의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 관련 기업의 실적 상승 요소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AI와 선단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뉴스 이벤트와 함께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혹은 삼성전자 옆에 이제 붙어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올릴 기업은 선단 쪽과 그리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양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단기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내년도 이제 삼성전자가 텍사스에서 4나노 이하의 제품, 파운드리 제품군들을 판매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삼성전자 양 소재 관련주들도 실적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솔브레인과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코미코와 SNS텍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는 이 4개의 기업 정도는 그래도 관심을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HBM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선당 공정도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꽤나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2차 전지 쪽이 받지는 않고 있지만 네.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테슬라의 한국 사랑이 느껴지는 2개의 섹터 반등이 맞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LFP 쪽에 대한 수주와 함께 그리고 LNF도 이러한 호재를 좀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의 1등 공신은 리튬 가격의 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전방 산업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은 항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왔지만은 3분기 그리고 8월, 9월을 접어들었을 때 리튬 가격의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공급, 즉 이제 중국의 공급발 충격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을 고려해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시원하게 올라왔고 지난주 워낙 강한 리튬가 상승과 함께 한 차례 더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네. 여기서는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LG에서를 다르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한테 LFP ESS 쪽으로 수주했다고 공시가 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수요가 온전히 다 LG 엔솔이 받아갈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리튬하고 조금 다르게 ESS 쪽은 봐야 할까요? ESS 쪽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우리나라 밸류체인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의 실적이 언제 반영되느냐. 전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상승은 여러 가지 이제 환매수의 수요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 반영됐지만은 실제 펀더멘탈은 ESS를 반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반영 시기가 조금 아쉽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 화장품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터 콘텐츠가 너무 강하고요. SEM, YG 엔터테인먼트 다 센데 슬슬 관세 협상 이후에 조금 모멘텀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피해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게 관세를 협상을 안 한다 해도 피해가 없는 기업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화장품하고 엔터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비재들은 관세를 물리기도 애매하고요. 네. 물려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세 협상한다 할 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의 또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많더라고요. 주가가 흔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은 관세 협상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온전히 실적적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엔터주와 화장품주들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엇갈리겠지만은 그중에 좋아질 만한 기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의 주가의 반등은 이제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온전히 실적적으로 포커스 되는 쪽이 엔터랑 화장품일 것이다. 네. 그럼 각 섹터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시죠. 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약간 고민스럽긴 한데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APR이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있어서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BTS의 컴백을 고려한다면은 하이브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까지 힌트를 주셨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